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상으로 반항하는 내 아이입니다. 증상으로 반항. 반항하면은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은 이제 또 반항 장애라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말, 태도, 행동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이 증상으로 반항 또는 이제 줄여서 증상 반항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돼요. 네, 이럴 때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죠. 네, 증상이 나타나요.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걸 이제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증상 반항이죠.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으면 병을 생각하잖아요. 네, 병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병의 증상하고는 다릅니다. 병의 증상은 병에 의해서 증상이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반항에 대한 증상은요. 네, 반항을 하기 위한 내 속마음이 내 아이의 자신도 모르게 반응으로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꾀병은 아닙니다. 꾀병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 어디 아파 하는 게 꾀병이고요.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증상이거든요. 네, 진짜 아파요. 뭐 진짜 증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증상 반항입니다. 이 증상 반항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원하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겠어요? 안 끝나죠. 반드시 이게 반복이 됩니다. 네,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증상이 나오고 원하는 게 주어지면 증상이 없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거나 악화가 되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이런 증상이 안 생겨요. 네, 꼭 누구한테만 생겨요? 부모한테 생기고요. 그것도 주로 엄마한테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자기를 모르는 남한테 가서 아프다고 해봐야 뭐 얻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럴 턱이 없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또는 부모는 어때요? 네, 아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네, 안아주고 핥아주고 하여튼 돌봐주고 원하는 걸 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주로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죠. 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뭐 거의 모든 다양한 증상인데요.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죠. 자지러지게 운다.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가 놀라서 그랬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죠. 네, 아니면은 네, 더 자지르게 우는 게 더 극심한 게 뭐냐면은 숨을 참아요. 네, 숨을 참고 입술이 파래지죠. 네, 그러거나 이제 토하거나 메스껍다 그러거나 배가 아프다 그러거나 설사가 나오거나 오줌을 싸거나 대변을 지리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에 더 잘 걸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입니다. 또는 기존의 병이 있는데 그게 더 심해지기도 해요. 뭐 감기가 심해지든지 아니면은 복통이 심해지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병, 네, 또는 말을 툭툭툭툭 하는 병, 네, 이게 더 심해지기도 하던가 강박증이 있으면 강박이 더 심해지기도 하던가. 그러니까 기존의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되진 않습니다. 증상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게 증상 반항에 있어서의 증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뭐 당연히 네, 원치 않는 상황인데 그 원치 않는 상황이 뭘까요? 네, 되게 이제 엄마의 뭐 잔소리, 네, 간섭, 아니면은 지시 이런 것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원치 않는 거를 시킬 때, 예,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고 한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라고 한다.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한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게 한다. 엄마로서 뭐 당연한 거죠. 뭐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할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때 어떤 걸까요? 뭐 TV를 본다든지 PC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뭐 태블릿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엄마가 못하게 할 때, 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증상 반항이 왜 일어나고요?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생길까요?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100% 비슷하진 않지만은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성인의 화병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주부들한테 나타나는데 화병은 어떤 병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유 나만 참으면은 뭐 다 좋아져.
그래서 자꾸 참는 겁니다. 참다 보면은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각으로 참은 거죠. 마음으로 참은 건데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화병의 증상, 가슴에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화병입니다. 네, 뭔가 치밀 오르고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식은땀 나고 뛰쳐나가고 싶고, 이게 이제 화병이죠. 이거랑 비슷한 기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징이 있는 거죠. 내 아이가 민감하다든지 네, 이런 데 감수성이 더 강하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또 엄마가 기여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은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까 제가 이런 증상 반항은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주로 엄마한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와 엄마 사이에 특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증상 반항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병인지 아셨죠? 그리고 원인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요? 이 증상 반항의 완치는 내 아이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당사자인 엄마가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해야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네, 이 증상 반항의 증상은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증상으로 인식하면은 엄마들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해가 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죠. 반복을 갖다가 더 반복시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병인지 아니면은 반항으로서의 증상인지를 잘 구별하셔야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깁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아프면은 이거 내가 뭐 과거에 뭘 말을 잘못해서 얘를 방치를 해서 이렇게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 그래도 그 감정은 뭐예요? 네, 내가 화거나 원망이나 이런 거죠. 누구를 닮았을 때 그 누군 누구겠어요? 뭐 남편이 밉다 그러면 남편을 닮았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 시가가 밉다 그러면은 시가의 누구를 닮았다 그러든지 네, 그러면은 내 감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원망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아이의 증상 반항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지 않기가 완치 훈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내 아이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네.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 유전자 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거든요.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아이는요, 만약에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첫애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다른 겁니다, 사실은. 둘이 똑같지 않거든요. 외모가 같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이유든 간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왜 이래? 넌 누굴 닮았어? 하지 말고요. 그냥, 이게 내 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가르치기를 하면 됩니다. 가르칠게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찍 자라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재우잖아요. 이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건 이제 과거에 뭐 18세기, 19세기 일이고요. 요새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밤에도 굉장히 할 게 많아지고, 과거에는 밤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고 어차피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낮이건 밤이건 다 똑같기 때문에 밤에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우는 거는 뭐 하나만 하고요. 안 자게 돼요, 결국은요. 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이거 두 개만 가르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기게 하기. 네,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뭐겠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아이 뒷정리를 다 해줍니다. 물론 갓난아기나 아주 어렸을 때는 못하겠죠. 근데 자꾸 가르치면 돼요. 아주 어렸을 때도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갖고 다니게 한다든지, 요새도 왜 외출할 때 아이한테 멜빵 매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똑같이 이게 백팩 매잖아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많은 이제 백팩을 매게 합니다. 거기에 자기 물품을 갖다가 다 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챙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 자기 장소,
자기 장난감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다 치우게 하는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면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기회, 학습기회 제공이거든요. 네, 학습기회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아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아니면 부모가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학습 체험이라든지, 새 친구라든지, 새로운 것이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부모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하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가 안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이 없이 하지 말라고만 하면은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할 때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부모는 이제 교육 기회를 당연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네, 선택은 당연히 내 아이가 해야 됩니다. 네, 맞든 틀리든 당연하든 아니든. 그래서 선택을 제공할 때는요, 반드시 2개 이상을 제공을 해야 돼요. 하나만 제공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하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한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2개를 놓고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2개를 제공할 때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A도 좋고 B도 좋고, 예를 들면 이제 너 축구 할래, 영어 할래, 아니면 둘 다 안 해도 돼. 그러면 모두 선택이 3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가 미리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속마음에 선택을 하고 있으면은요, 아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선택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요. 선택하고 나서도, 이제 아이들은요, 그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래 할 수가 없고, 일주일 하면은, 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은 이제 한 달짜리 이게 기회가 많잖아요. 교육 기회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일주만 해도 잘했다고 하고 나머지 환불 받으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아예 문제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요. 문제보다는 변화를 보세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하잖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변화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겁니다. 아기가요. 갓난 아기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박장대소를 하고 크게 반응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못하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말고 개의치 말고 이것만 고쳤으면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크게 반응하고 칭찬하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일이 있죠. 뭐냐면 아이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네, 요구를 할 때는 부모는 엄마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관되게 yes 또는 no를 하세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증상 반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아기 키우기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내 아이 증상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은 병이 아니고 반항입니다. 반항을 병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엄마부터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이 쉽게 키우기를 새로 시작해 보세요.